가파르지 않은 남향 산기슭에 발달했던 우리의 전통 마을. 생명의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진정한 생태적 삶이 있다. 생태를 종합적, 통합적인 시야로 접근. 전통 속에서 생태학을 발견하려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 생태학자 이도원.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국 생태계 자치력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 이도원 교수와 함께 우리의 전통 마을, 옛사람들이 추구했던 생태적 삶, 그 지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적 삶을 이야기하다의 오미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주로 도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이 과연 인간과 자연을 위한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을 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들의 삶 속에서 생태 원리를 찾는 이른바 전통 생태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도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전통 생태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통 생태학 어떤 것인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생태학은 제 식으로 말하면은 살아가는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고요. 전통 생태학은 전통 사회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태적 원리를 활용해서 갖고 갔기 때문에 전통 생태학은 그 원리들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태학 그러면 이콜로지, 서양에서 공부하는 뭐 학문 이렇게 알기 쉬운데 전통 생태학은 그렇다면 뭐 동양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생태학은 말씀하셨듯이 이콜로지라고 하는데 그걸 아마 1900년대 초 또는 1800년대 말에 일본의 어떤 분이 이 이콜로지를 생태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재래적으로 우리나라 생태학은 자연과학 또는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조상들뿐만 아니라 애국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생태학적 원리를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전통사에 있던 생태적 원리를 찾아서 그걸 한국의 전통 생태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또 생태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리 모두 많은 그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전통 생태학이 어떤 지속 가능한 생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오늘날의 도시는 자급자족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떤 그 충격이 있을 경우에 오늘날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전통사회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외부에서 많은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순환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이 집적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통 생태학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 총 소비량의 한 97%가 외부에서 오는 건데 만약에 그 에너지가
수입될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그렇죠.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통 사회에서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했는지 네. 그 원리들을 우리가 파악한다 그러면은 배울 바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물 부족에 대해서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물이 부족한 건 기후가 이렇게 변화해서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야말로 전통 생태학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에는 비가 더 많이 오고 가물 때는 더 가무는 기후 변화의 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강우가 여름에 집중돼 있는데 더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땅이 우리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사지에서는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런 여건 때문에 호우가 되면 될수록 그 물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기후 변화가 강수가 집중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바뀐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한 50년, 60년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무엇에 기대서 이루어졌다고 보느냐 하면은 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와 그 물을 많이 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땅 속에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퍼썼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수십 미터의 지하수위가 내려갔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들이 땅속으로 이제 계속 빠져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드는 거죠. 소비량은 늘고 확보되어 있는 물의 양은 적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물 부족이라는 문제를 점점 심각하게 끌고 가는 한 가지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통 마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길래 그렇게 생태적이었는가 실제로 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그 마을 구성을 만드는데 작용한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그 물이 상대적으로 이제 귀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보고요. 그래서 이중환의 턱리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을을 위치를 정할 때 그 산줄기로 이렇게 잘 에워싸져 있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산이 쭉 에워싼 곳 안에 주거 공간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을 위치는 디산줄기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통 이제 급경사로 내려오다가 조금 완경사로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덜 정도 오면은 평지가 되는데 그 완경사의 끄트머리 부분 크기를 이렇게 주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산줄기 안에 있는 평지는 이제 안뜰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벼를 심는 논으로 논농사 하려고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산줄기 바깥 부분에는 이제 훨씬 넓은 덜이 있는데 평야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죠. 평야는 마을에서 보면은 산줄기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아마도 이 마을 전체를 물그릇하고 좀 비유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 자기가 사는 마을 그 그릇 안으로 최대한 물이 모이는 그런 쪽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폐기물이 나오고 그릇을 씻고 뭐 채소를 씻고 하는 과정에 이제 구정물이 나오는데 그 구정물은 이제 앞에 흐르는 맑은 물에 들어가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어야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을 앞에는 연못을 하나 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인공적으로 연못을 예, 만들었다는 인공적으로, 얘기죠. 예, 아. 아마도 이제 추측하건대 이제 물길의 낮은 부분을 파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만들거나 네. 또는 아예 뭐 물길이 없는 데를 파서 물을 끌어왔거나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을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면은 이제 연못에서 모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미생물과 식물이 이 분해하고 흡수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들을 정화를 시킨 다음에 네, 이제 네. 논이나 이제 도랑으로 흘러가게끔 그런 장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런데 마을을 찾다 보면은 이 산줄기가 잘 에워싸지 않는 네. 그런 지역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그렇겠죠. 되었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보완을 하려고 그랬고 네. 아, 그러니까 천혜적으로 이런 위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숲을 조성을 해서 마을을 그렇죠. 만들었다. 예, 예,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예, 예. 그럼 여기 수구마기 숲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런 구조에서는 어딘가에는 물이 이렇게 마을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많은 강우가 왔을 경우에 마을에다 물을 다 가둬둘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빠져나가는 지역 물이 빠져나가는 입구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수구. 예, 네. 수구가 되는 거고요. 네. 옛날 서울 그 한양에는 청계천 물이 빠져나가는 청계천 수구가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동대문 그 부근입니다. 네. 거기에 옛날 지도를 보면은 청계천 양쪽에 조그만한 그 언덕을 만들고 거기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하는 네. 기록도